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아침 7시 45분입니다. 네, 업로드 시간이 좀 지 멋대로네요.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됐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개인의 뭐 사정상 핑계거리지만 뭐 건강 상태 등등등등을 위해서 좀 가끔씩 스킵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또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도 건강 신경 잘 쓰시고요. 항상 투자는 투자답게 그리고 건강과 일상, 가족들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기 앞서서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죽인다. 레이 달리오. 그렇죠? 그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을 통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지만 정부는 그것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도. 아,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의 성공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달러를 지배하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채굴형 이제 막 어떻게 새롭게 뭔가 그 가치를 나타내는 이 비트코인이 그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중국 자본이나 미국 자본이 그 각각의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이 높다면 얘네들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얼정 부분까지. 그렇지만 그 지형 부분에 따라서 완전히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를 독점할 것이다. 이렇게는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옛날과는 다르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코인 시장 자체가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 커져가지고요. 지금 뭐 얼마 정도 되려나? 시장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중함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뭐 트레이딩, 뭐 단타, 제가 방송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나눠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투자에 대한 그런 정도 그리고 뭐 트레이딩에 대한 것들은 너무 심려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그 정도 얘기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넘어갈게요. 민주당 노웅래 가상자산 유예 정기국회 통과 추진될 것. 긍정적인 뉴스다, 그죠? 긍정적인 뉴스고, 저희가 23년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5만 달러, 비트코인이 이제 5천만 원 밑에 있을 때 5만 달러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도 갔었었거든요. 하나는 8천만 원 정도까지. 그죠? 5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뭐 운이 좋으면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만 달러 도달하고 나서 5만 달러 도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희에 빠지고 막 이성을 잃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싫은 소리 그때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잘 안 하죠. 그럴 만한 시기니까요. 그때는 잘못하면 다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존버를 하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은 내가 언제 샀느냐 여러분들 이제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그 분할 매수 분산 투자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희 구독자님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갑자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거나 뭐 최근에 뭐 어떻게 있었던 분들의 분할 매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엇박자가 나버리면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뭐 개나 소나 버는 장이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나 소나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쉽게 돈을 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몇백만 명 정도가 지금 코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요. 시장 생존자 중에 5%가 모든 돈을 다 쓸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23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린 이유는 2023년에 아마 이제 양적 축소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죠. 올 연말부터 아마 테이퍼링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어. 양적 완화가 이제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일종의 수렴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리어트 파동에서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수렴이 되었을 때는 떨어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조심한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과감해야 될 때와 조심해야 될 때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맹 매니저 소리가 조금 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50K 저항선 앞두고 주춤. 네, 이건 좀 차트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솔리나로 이동하고 있다. 이거 뉴스 나오는 순간 이제 끝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이더리움도 막 400만 원을 넘어가고 막 이럴 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뉴스가 나오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물론 저점 대비 반등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도 차트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최대 목표 1000만 원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점 이탈되기 전까지예요. 그건 그 관점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끝물이라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면 이런 거 보고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출발하기 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가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 중에서 뭐 5개가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씩 나눠서 투자하다가 그 중에 한두 개가 대박이 나면 되는 거야. 그렇죠? 5개가 다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움직이길 바라고, 다 모든 게 올라가길 바라고, 내가 시드를 베팅했던 것들이 모든 시드가 다 수익이 나길 바란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는 운이고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걸 실력으로 받아들이려면 그걸 막 실시간으로 막 트레이딩 타점을 잡으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과 정신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루 24시간 이 차트에서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셨을 때 실력을 운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년에 금리, 은행 금리가 2%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1년 20%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1년 3%로 계산해 볼까요? 그래도 30년을 계산하니까 원금이랑 이자가 비슷하게 나와요. 30년 뒤에 2배가 벌린다는 거야. 원리금 그러니까 할부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대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리로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와서 2배, 3배 벌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꾸준히 늘려나가야 될 부분인 거지. 인생 대박 터지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어긋나면 그건 다 토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시장을 여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요 구간에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죠? 맞고 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타점에서 오 그림에서 제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포함해서 모두 다 노려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 이틀 전에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공부방 몇몇 알트코인들 종목을 이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많이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관리해주신 그 시엘님, 그리고 동아님, 데이먼님 두 분이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걸 잘 사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추천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면 좋은 거고, 저는 뭐 반쪽짜리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핑계가 있죠. 이사 가야 되니까 더 현금을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메인을 시황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절가가 명확해질 때 도전을 하시는 거라고요. 아까 과감해져야 될 때와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가 둘 다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손절 기준가가 정확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과감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이 구간에서 단타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면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600만 원. 자,
달러를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물론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서 쭉쭉 올라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정말 또 애매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안 돼요.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크게 봤을 때 수렴 시장이거든요. 볼게요. 이게 점점 관드 하락이 어디 갔냐? 일봉 정도 볼까? 이런 큰 상승과 조정이 나오고 그 반등이 이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그쵸? 고점 저점이 명확한 상태에서 중간에서 놀고 있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서 단순 복잡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이제 수렴파에서 조정파가 콤보로 붙어 나갈 때 앞에 그 단순하고 뒤에 건 복잡해진다. 이 파동보다 이 파동이 좀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면 이렇게 해서 뭐 꼴렁꼴렁꼴렁꼴렁 뭐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연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요걸 조금 높게 봅니다. 아니면 조금 더 가더라도 저기 한번 보고 가는 게 더 높게 봅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건 많이 약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더라도 지금 오지 않고 수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죠? 수렴 만들고 난 다음에 수렴 이탈할 때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또 작은 흐름에서 봤을 때 이 고점이 형성이 되고 지금 저기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점점 파동 카운팅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다고. 정말 애매한 구간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디테일하게 보고 막 순간을 스케치해야 되고 이런데 일단은 지금 요 조정파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달러와 원화가 크게 오차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기포가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계속 붙어 있으니까 딱 중간이에요.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딱 중간에 멈춰 있다고요. 그죠?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등 포인트에서 지금 5,800만 원 정도까지 아직도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흐름을 체크하시든지 아니면 눌림목이 나올 때 사든지 파는 거 보고 눌림목 나올 때 사는 게 지금은 좋아 보여요. 이틀 전과 조금 달라요. 이때는 제가 그 노리시면서 알트코인 노려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부 알트코인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그 정도 이야기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뭐 어차피 800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김프 때문에 아까 오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해 주세요. 1% 김프가 1% 넘겨붙고 있기 때문에 5,800이라고 하면 5,750 정도는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1% 아시겠죠? 2,700 정도까지. 네. 그럼 지금도 그 오차 범주 안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추세를 하나 잡으셔야 돼요. 추세를 잡으려고 하니 추세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요 추세가 낮게 해졌어요. 근데 지금 플랫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야. 짧은 시나리오. 여기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던가. 그럼 이제 5,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타점을 한번 잡아보던가. 이게 지금 조건을 부합하면서 횡보를 쳐주고 있으니까 돌파할 때 선절을 주고 다시 들어가 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돌파할 때는요. 아마 알트코인이 같이 동반돼서 상승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일부 청산하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물량은요. 이게 뭐 트레이딩 포인트, 스캐핑 포인트가 됐으니까 그죠? 여기 스캐핑 포인트가 됐으니까 100%를 샀으면 한 20, 30%를 남겨두세요. 파시더라도. 내가 이미 투자 시드는 이미 남아있다 생각 변동을 하고 두고 뭐 단타 시드만 갖고 뭐 조금만 돌린다 하면 1, 200만 원만 단타를 치고 놀고 있다. 투자는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시드를 분할하겠죠. 그 상태에서 반을 팔면 남은 물량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깨지기 전까지 전략 써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한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자꾸 다 팔고 싶어 하거든요. 고점은 예상할 수는 있지만 다 팔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붙이면서 부합하면서 떨어질 때 다 파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렸던 것 같고 ABC도 지금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사실 좀 보수적으로 시황을 여기를 봤습니다. 여기를 봤습니다만 요걸 반응하고
비트가 뭐 ABC가 좀 더 갈 것 같네요라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갔는데 한 10% 조금 더 갔네요. 근데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걸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걸 먹으려면 잘 버티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피드래시 그래프 고점에서 지금 조정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폭락할 포인트도 아니고요. 작은 막 400원대 후반 정도에서는 또 스캘핑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만약에 또 일목균형표 구름이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준다면 요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손절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반타나 스캘핑이나 이런 추세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 이런 구간에서 끄트머리에서 손절을 주고 진입하시는 게 첫 번째 트레이딩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번째 돌파할 때 여기 양봉대 이렇게 좀 다르게 들어올 겁니다. 거래가 좀 실리면 이런 데서 손절 주고 들어갈 때. 자, 물론 이런 구간은 휩소라고 흔히들 명명하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 손절 주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수익금을 담보로. 아시겠죠? 그 정도 되겠고, 룸네트워크가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룸네트워크가 자, 여기서 7월 9월 4일 5일 정도에 룸네트워크를 잘 살펴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공방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뒤늦게. 근데 뒤늦게 얘기하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셨던 분들 지금 본전이니까 아주 지금 팔까 말까 되게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알아두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깨지면 판다고요. 변화가 생겼다 이런 기준점. 여기 뭔가 생겼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거래가. 잡주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세력질을 하고 장난질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수렴이 진행이 되고, 그렇죠? 약간의 그 날라다니는 걸 무시를 한다고 수렴이 진행이 되고 거래량도 수렴이 됐으니까요. 다이버스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니까 인마가 진짜인 거예요. 인마를 믿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마가 진짜라고 해서 인마가 그냥 가는 파동이다가 아니라 얘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믿고 믿을 친구라는 거죠. 속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거잖아.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늦었죠. 그래서 룸네트워크랑 뭐 저희 이제 헤드래시 그래프 그렇죠? 일본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이오스가 제일 안 좋죠. 그죠? 제가 이오스를 여기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걸어놓고, 물려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걸어놓고, 단타를 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장기로 봤을 때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것은 당장 크게 갈 흐름은 아니라는 말씀 계속 드려가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끝트랙에 보기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떤 부분인데 뉴스가 나오고 났을 때 여기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다시 가는 건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여기서 샀던 사람 여기서 털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추세정들 이런 보드 시장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서 한번 더 가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죽더라도. 근데 이걸 갖다 도전하고 들어가기가 되게 껄끄럽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요, 눌림목을 잡아서 단타를 치시면 괜찮아요. 얼마까지 갈 거다 있던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냥 뭐 고점이 형성이 되었네. 근데 저점이 형성되었네. 그럼 내가 얼마 되돌림, 50% 되돌림부터는 매수를 노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투자는 이런 구간에서 하시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부합을 할 때. 그럼 이런 것들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터지는 애들이 있다니까. 100%는 아니지만 제법 많은 성공률을 가지면서 터지게 되고 리스크도 적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죠. 자, 뭐 룸네트워크 쭉쭉 가서 기분이 좋고요. 테조스라 종목도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6,000원대 잡아서 지금은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7,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또 입지를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구간이 등장할 것 같고요.
하락 다이버넌스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평 배열 자체가 하락 다이버넌스에서 무너질 흐름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락 다이버넌스가 보이고 있지만 이평 배열 자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뭐 이 정도 혹은 이렇게 되고 나서 빠지든지. 근데 이 그림 별로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생각을 해 보시고 7,000원에서 6,000원대 사이에서는 또 한번 흔들렸을 때 잡아보시는 정도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계좌 관리 항상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매수, 분할 매수 내려갈 때는 소비중 매수, 올라가는 흐름 봤을 때 자, 소비중 매수를 깔아두시고 반등을 보고 어떤 네 번째 거치면서 돌파할 때 여기서 로스컷을 세팅을 하면서 배팅을 하는 거. 이거 자신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거나 리스크를 좀 감수하면서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제 이렇게 가서 가든 이까지 가주면 이렇게 해서 가든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방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수렴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실내로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 기중은 61.8%. 이 하락에 대한 61.8%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요거는 50% 밑일 때가 되는 건데, 50% 밑인다는 건 이건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반등을 확인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요 굴면은 이제 이걸 기준으로 또 눌림목을 잡아내는 거고, 여기서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꼭지점에서. 하지만 이 부분들은 견적서로 내놓을 수는 있겠죠. 견적은 딱 계획을 잡아두시는 구간들이 되는 거야. 계획을. 지금 비트코인 얼마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꺾이는 금목이 나오면 난 이쯤에서 깔아놔야지. 그래서 분할해서 깔아둘 텐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아시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비트코인이 딱 50%에 멈춰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긴가민가하고요. 그래서 60%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뭐라고 수렴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요 규모니까 여기서 이제 요 규모를 여기서 만약에 머물렀다면 깨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또 올렸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 많이 높다 이런 그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요런 캔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 보고 제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요때도 요걸 보고 요 양복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작은 캔들 하나 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그때 과감해지시고 그때 손절가를 정하시면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투자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트레이딩은 사실상 투기는 아니고요. 그런 투기꾼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리할 때 진입을 하고 불리할 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트레이딩이고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셨을 때도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편하게 데리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좀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이미 좀 고평가되어 가고 막 뉴스가 나오면서 막 사람 뭐 대세니 많이 하는 종목들은 이미 조금 뒤늦으셨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 누누이 드릴게요.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출근길 태풍 조심하시고요. 건강 신경 쓰시고 오늘 내일 아직 추석은 좀 남아있으니까 추석 인사는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